여러분, 인생은 참으로 얄궂습니다. 한 남자가 있습니다. 맨주먹으로 시작해 서울 강남 한복판에 빌딩을 올리고 1,000억 원대의 자산가가 된 입지전적인 인물입니다. 남들이 보기엔 모든 것을 다 가진 성공한 인생이었겠죠. 하지만 그가 눈을 감은 뒤 그의 자식들은 상상조차 못했던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총칼만 들지 않았을 뿐 그건 전쟁이었습니다. 바로 휴전선 너머 북한에서 날아온 한 장의 소장 때문이었습니다. 나도 당신 아버지의 핏줄입니다. 내 몫의 유산을 내놓으십시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실화입니다. 분단된 조국이 개인의 삶을 어떻게 핥히고 지나갔는지, 그리고 155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이 어떻게 허공 속에 갇히게 되었는지 그 내막을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시계 바늘을 1950년 한국 전쟁 당시로 돌려보겠습니다. 평양 의대를 졸업한 전도 유망한 젊은 의사 김모 씨. 전쟁의 포화 속에 그는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금방 다녀올게. 며칠이면 될 거야. 그는 아내와 어린 딸, 두 아들을 북녘 땅에 남겨둔 채 홀로 피난길에 오릅니다. 그것이 가족과의 마지막이 될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이죠. 혈혈단신으로 남한에 내려온 김 씨. 그의 삶은 치열했습니다. 살아남아야 했으니까요. 그는 다시 가정을 꾸렸고 남한에서 낳은 이남 이녀의 자식들을 키우며 병원을 개업했습니다. 타고난 성실함과 의술, 그리고 시대의 흐름을 읽는 눈으로 그는 승승장구했습니다. 특히 1970년대 서울 강남 개발 붐이 일었을 때 그가 사들인 땅과 건물은 그야말로 황금알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남부러울 것 없는 1,000억 원대 자산가가 되었습니다. 1987년 김 씨는 파란만장했던 삶을 마감합니다. 남한의 가족들은 슬픔 속에 아버지를 떠나보냈고 남겨진 막대한 유산은 남한의 자녀들과 어머니가 상속받았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 평화가 깨지리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22년이 흐른 2009년 어느 날, 남한 가족들의 평온한 일상을 뒤흔드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중국을 왕래하는 브로커를 통해 북한에 있는 자녀들이 아버지의 사망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북한의 가족들은 충격에 빠졌을 겁니다. 죽은 줄만 알았던 아버지가 남조선에서 엄청난 부자로 살다 갔다는 사실, 그리고 자신들은 그 아버지의 유산에서 철저히 배제되었다는 사실, 그들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북한 주민이 남한 법원에 소송을 낸다는 것 상상이 되십니까? 하지만 그들은 해냈습니다. 아버지의 사진, 주고받은 편지, 심지어 유전자 검사를 위한 머리카락까지 확보해 남한 법원 문을 두드렸습니다. 친생자인지 청구 소송. 즉, 나도 당신들의 아버지인 김 씨의 친자식임을 법적으로 인정해달라는 소송이었습니다. 남한 가족들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청천벽력,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었을 겁니다. 평생 얼굴 한 번 본 적 없는 북한 사람들입니다. 체제도 다르고 이념도 다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가족이라며 재산을 달라고 하니 억울하고 분통이 터질 노릇이었겠죠. 하지만 대한민국 법은 냉정했습니다. 우리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 이 조항에 따라 북한 주민도 엄연한 대한민국 국민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친자 관계만 입증된다면 상속권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이죠. 2011년 법원은 북한 자녀들을 고 김 씨의 친생자로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이어진 2차 전쟁. 바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입니다. 아버지가 남긴 재산 중 법적으로 보장된 우리 몫을 내놓으라는 겁니다. 지루한 법정 공방 끝에 2013년 재판부는 조정 결정을 내립니다. 그 금액이 무려 155억 원이었습니다. 자, 이제 현실적인 문제가 닥쳤습니다. 155억 원. 아무리 자산가라 해도 현금으로 155억 원을 집에 쌓아두고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대부분 부동산 형태였죠. 결국 남한 가족들은 법원의 결정에 따르기 위해 아버지의 땀과 눈물이 서린 유산의 상징 서울 역삼동의 알짜배기 빌딩을 매물로 내놓아야 했습니다. 시세보다 급하게 팔아야 했기에 아쉬움은 더 컸을 겁니다. 215억 원의 빌딩이 팔렸고 그중 155억 원을 떼어 북한 가족 몫으로 공탁했습니다.
남한 가족 입장에선 60년 전 헤어진 이복 형제들 때문에 평생 지켜온 가업과도 같은 건물을 날린 셈입니다. 속이 얼마나 쓰렸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 사건의 가장 기막힌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남한 가족들은 빌딩까지 팔아서 돈을 마련했습니다. 그렇다면 북한 가족들은 255억 원을 손에 쥐고 인생 역전을 했을까요? 정답은 아니오입니다. 단 1원도 북으로 가져갈 수 없었습니다. 북한 주민이 남한 내 재산을 상속받을 수는 있지만 그 재산을 북한으로 반출하는 것은 남북교류협력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해 엄격히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255억 원은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에게 맡겨졌습니다. 쉽게 말해 통장 명의는 북한 가족의 것이 맞지만 비밀번호는 대한민국 법원이 쥐고 있는 꼴입니다. 북한 가족들은 변호사를 통해 재산관리인을 해임해달라, 돈을 직접 관리하게 해달라며 소송까지 냈지만 법원은 단호했습니다. 이 돈이 북한 당국으로 흘러들어가 군사 자금으로 쓰일 우려가 있다. 이것이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 155억 원은 은행 어딘가에 잠들어 있습니다. 이자가 붙어 금액은 더 불어났겠죠. 남한 가족은 아버지의 건물을 잃었고 북한 가족은 소송에선 이겼지만 돈은 만져보지도 못했습니다. 변호사들과 브로커들만 배를 불렸다는 씁쓸한 뒷말만 무성할 뿐입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소송이었을까요? 1950년 젊은 의사가 가족을 위해 다시 돌아오겠다고 약속했던 그날의 비극이 60년이 지나 100억 원대의 돈싸움으로 변질되어 버린 이 현실. 이것이 바로 분단된 우리가 마주한 서글픈 자화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은 이 판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이 법적으로는 증명되었지만 현실의 벽은 여전히 높기만 합니다. 북한 가족에게 상속권을 인정해주는 것이 맞을까요? 아니면 남한 가족들의 재산을 지켜주는 게 맞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세상만사였습니다.